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우리 고주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고주파에 대해서. 사실 고주파 하고 있으면서도 고주파가 무슨 효과를 내는지, 또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자, 우리가, 우리 고주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열을 주는 치료예요, 열을 주는 치료니까, 우리 찜질방 가도 열을 치료하잖아요. 사우나 가도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숯가마도 있고, 예? 심지어는 우리 옛날 시골에서 온돌, 지금도 우리 온돌이잖아요. 온돌도 마찬가지고 열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지금 열을 얻을 수 있는 소스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들이 내과 암을, 좀 중점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제 그런 차이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암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곳이 피부에서부터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피부에 있으면 좀 다른데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암에 그 자리까지 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에 있는 열들은 어때요? 열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고주파가 아니고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몇 가지 깊게 들어가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1.5cm를 못 들어가요. 1.5cm면 이만큼 되겠죠. 열이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사우나나 가면 막 땀이 뻘뻘 나잖아요. 주로 이거는 뭐예요? 표피에서 열이 나서 표피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땀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부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심부는 되게 어때요? 1.5cm 이상으로 들어가야 심부라고 그래요. 심부. 근데 우리 대부분 암은 어때요? 1.5cm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어요. 훨씬 더 안쪽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열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1.5cm를 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열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체온이 다 떨어져 있죠. 체온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암에 걸리는 순간 체온이 떨어져요. 아는 분? 네? 왜 떨어져요? 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암 자체가 어때요? 에너지를,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암은 어때 에너지를 만드는 소스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 않아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해야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데 암 자체는 세포에 있는 세포질에서 하기 때문에 18분의 1밖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밥을 한 톨 먹었다. 한 톨 먹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양이 1이라면 암 환자가 암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18분의 1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요? 18배를 가져가야 돼요. 18배를.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어때요? 체중이 떨어져 버리죠. 체중 감소가. 암 걸리면은 제일 먼저 체중 되잖아요. 체중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갑자기 뭐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혹시 뭐 나한테 혹시 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다른 데 아픈 데도 아무 데도 없는데 체중만 빠진다. 이러면 암을 의심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8배가 더 필요하니까 18배를 내가 근다 해서 밥을 18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어디서 가져가요? 내거 뱃살이라든지 막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가 버리잖아요. 그게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요. 많이 못 만드니까 그대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드니까.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이 되게 저체온이죠. 체온은.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우리가 매일 재잖아요. 그래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딱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서 36도 5분 이하인 경우는 저체온이에요. 자, 오후 4시에 재가지고 36도 8분 이하이면 저체온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체온계를 가지고 재보고 이렇게 산성도를 재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분이 어때요?
아까 산성도는 내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알 거예요. 산성도가 있으면 몸의 암세포 주변에 암세포가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걸 많이 만들어야 지가 사는 거예요. 안 죽어. 면역세포가 공격을 못해요. 산성화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죽어라고 암세포는 산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면역세포가 기능을 못해요. 미토콘드리아 면역세포는 다른 어떤 세포보다도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공격력을 가져.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못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공격력도 지가 비실비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가 떨어지고 1도가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도라 하면 별게 아닌 것 같죠. 1도가. 우리가 37도 그러면 정상이죠. 38도 그러면 어때요? 와, 저 열이 몽땅 난다. 1도 차이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 1도가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열을 가지고서 치료를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이런 수술법도 제대로 없고 할 때는 가장 좋은 우리 항암 치료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열 치료였어요. 열을 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것은 벌써 몇천 년 된 거예요. 우리가 기록에 뚜렷하게 암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암하고 유사한 병들을 열로 치료했다는 기록이 이 역사적인 문헌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 치료가 가장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한 게 이게 1800년대 말에 가가지고서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뭐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일거리가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질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해가 많아졌잖아요. 유럽 같은 데 이런 데서 암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암이라는 것을 잘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암은 항생제도 안 들어, 뭐 어떤 약도 안 듣잖아요. 그럼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유일하게 수술해갖고 드러내야 수술법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때 항암제도 없어. 항암제가 언제 나온지 알아요? 항암제는 2차 대전 때 나온 거예요. 2차 대전 때. 처음으로 항암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유일한 방법이 열이었어요. 열 치료.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단독 들어봤어요? 단독이란 병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단독이란 병을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독이라면. 이게 피부병이거든요. 피부병인데 단독이 피부에 한번 생기면 쫙 퍼져나가면서 막 고열이 나요. 그러다 죽어버려요. 이게 단독, 무서운 병이었어요. 예. 예. 이게 유럽에서는 이것을 앓고 이게 암 환자가 단독을 앓고 났는데 대부분 다 죽어요. 걸리면은. 그런데 산 사람이 나왔어요. 생존을, 예? 남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단독이 나왔는데 암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단독 걸린 사람들이. 그게 뭐 때문이었냐? 고열 때문에. 열이. 뭐 거의 막 40도까지 막 사경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을 가지고 이 단독균을 가지고 요 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단독균을 주는 거예요. 근데 10명 주면 한 7명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2-3명밖에 못 살아. 근데 산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암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죽기 살기로 치료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치료하는 의사가 유명해진 거예요, 전부 다.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에서는 대유행이었어요, 이게. 암에 걸리면은.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근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고주파라든지 이런 치료법도 없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뭐 뜨신 데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은 온돌이 없잖아요.
온돌이 없고, 유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저쪽 핀란드나 스웨덴 가면은 사우나. 예, 사우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유럽의 서양 사람들은 열을 가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몸에. 근데 동양 사람들은 되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온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돌이 좋다는 거예요. 항상 내 체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온돌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니까 암세포가 처음부터 크지를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체온을 높이니까 면역세포가 힘이 있으니까 암세포를 잘 죽였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암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고, 내가 1980년대, 내가 그 의사 면허증을 딴 게 1982년도에 딴 거거든. 82년도에 땄는데, 그때 우리 암 구경 거의 못 해봤어요. 한 달에, 몰라요. 한 2달에 한 명씩이나 보나? 내가 이제 외과니까,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우리 때는 우리가 그냥 외과가, 요즘에는 뭐 갑상선암 따로, 외과, 이제 유방암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없어요. 외과에서 다 했어요. 외과에서. 갑상선, 유방, 다음 장 안에 있는 뭐 쓸개, 간,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암 환자는 정말 구경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과장한테 가가지고 수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거 좀 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건가. 그 정도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없었던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에 암이 별로 없는 나라였잖아요. 온도라고 영향이 많아요. 온도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단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거든요. 단독균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느냐. BCG 있죠. 예방주사. 지금도 써요. BCG요법 하잖아요. BCG. 우리 애들 때 결핵 예방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이걸 넣어주면은 고열이 나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균어가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게 상당히 이제 열이 나면은 고통을 많이 받아. 그리고 이제 항암제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덕적인 문제까지 간 거예요. 왜냐? 너무 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목숨이 복불복이 된 거예요. 복불복이 된 거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치료를 금하게 됐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근데 지금 BC요법은 지금도 써요. 이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요거는 불법 치료다. 이제 하지 마. 이게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항암제가 나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항암제가 이제 머스타드라는 약이 이제 나와서 백혈병에 처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죽일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전부 머스타드가 뭔지 알아요? 머스타드가. 고추냉이. 겨자가 항암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념 있잖아요. 양념. 우리 음식 먹는 양념. 양념이 전부 다 항암제예요. 양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암제로 중요한 게 뭐예요? 마늘. 그 다음에 후추. 후추가 아주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어요. 후추. 그러니까 양념을 잘 먹어야 돼. 양념은. 그래서 이제 그 겨자를 처음에는 우리 연합군들이 이태리 있잖아요. 한국을 공격해서 생화학, 이제 한마디로 가스, 그러니까는 이걸로 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몽땅 실어갖고 항구에다 전박을 시켜놨는데 그게 포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폭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겨자를 갖다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지역 전체가 겨자로 갖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웬걸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암이 나은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겨자가 백혈병 균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백혈구가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에. 정상인들도 호중구가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백혈병 환자 때 써보니까 백혈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항암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항암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그러면은 1800년대 말부터 항암제가 1940년대까지 요 사이에는 바로 이제 열치료를 했어요. 이때가 열치료의 황금기였어요. 황금기. 예, 황금기였어요. 그리고 항암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대안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항암제가 발달해 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열치료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다가 1970년대에 와가지고 암이 막 너무 막 급속도로 막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걸 이제 했잖아요. 암과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를 한 거예요. 1973년도에. 선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20년간을 암을 잡으려고 온갖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1992년인가 3년인가에 타임즈에다가 암과의 전쟁은 실패했다고 발표를 해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내가 하는 이게 통합학이 이때 나온 거예요. 통합학이.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무조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라, 죽이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온 놈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100%를 다 못 하더라는 거예요. 항암제도 암세포를 100% 죽이지는 못하고, 방사선도 죽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다 보니까 성질만 고약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악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죽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암세포를 놓고서 지금은 수술, 항암, 방사선을 가지고 무조건 죽이는 치료만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암을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이 암을 놔두고서 우리 몸에 원래 공격한 게 뭐가 공격했어요? 면역이 공격했잖아요. 면역을 지금까지는 등한시했더라 그 말이에요. 요것만 해도 돼요. 요것만. 닉슨이 20년 동안 요짓만 한 거예요. 요것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 방법, 그 다음에 항암제, 방사선만 개발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92년도에 딱 실패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한 게 이게 면역을 지금까지 소홀했다. 면역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유전자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검사를. 그 전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실제적으로 정보를 주는 게 이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사가 된 거예요. 보니까 유전자가 암세포에 보니까 변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요놈들이 키우는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이제 꺼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 거? 몸, 바디. 이게 요놈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암을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암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걸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그래 보니까는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통합의학이에요. 통합. 요걸 다 합쳤다 그 말이 통합이에요. 통합의학이라는 게. 대신 요 현대의학적인 방법에다가 플러스.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요걸 다 플러스 하자. 해갖고 만든 게 통합의학이에요. 통합의학.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992년 이후에 다시 이제 그러면 열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면역을 높이자. 면역을 높이려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전에 이제 이런 열치료를 했던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열을 높여야 된다. 열을 높이면 옛날에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단독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열선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 안에다가 열을 높여주면은 될 거 아니냐
신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 있죠. 적외선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원적외선 들어봤죠. 원적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원적외선. 그 다음에 또 들어본 거 있어요? 근적외선. 또,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TDP라는 것도 있고, 하여간 많아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적외선은 어때요? 원적외선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렇게 시중에서 이게 민간요법으로 많이 장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원적외선이잖아요. 적외선은 많이 못 들어가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거. 물리치료실에서는 TDP하고 요 적외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적외선 쓰고. 그 다음에 가장 깊게 들어간다고 나온 게 RF, 고주파예요. 이게 고주파. 이게 이 중에서 15c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RF밖에 없어요. 요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근적외선이에요. 근적외선. 응?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열치료를 하려고 한 거예요. 열치료. 그래서 우리 요즘에 나와 있는 장비들이 고주파가 다 고주파라고는 알잖아요. 이게 RF인 거예요. 이게 RF. 라디오 프리퀀시라 해가지고, RF,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깊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있는데, 여가 암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여기만. 근데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줘버리면은, 열이 너무 높아지면은 사람이, 우리 40도 열 올라가면은 우리 성인들은 대부분 다 혼수 상태에 빠져버려요. 혼수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39도만 돼도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죠? 38도 되면 휘를 죽고 기분도 되게 안 좋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짜증나고, 38도만 돼도 그래요. 그런데 40도가 넘어가면은, 그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줘서는 또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근방에만 열을 주자. 열을. 그래서 고주파를 이런 식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 암이 있는 주변만 가게끔. 그러니까 옆에, 우리 여기 통 있잖아요? 통 있지만, 이건 큰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는 좁아져요. 주변만. 그래서 여기 온도를 몇 도로 올리냐? 42.3도로 올려요. 42.3도. 42.3도가 우리 몸의 전체에 하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근데 여기 국부적으로 이렇게 주면은 여기 암이 있다고 그래요. 암덩어리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암덩어리 딱 요것만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주변까지는 다 가요. 그러면은 42.3도 열이 가면은 요 정상 세포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이거는 혈액순환이 돼서 올라가려면은 순환해갖고 다른 빼버린 거예요. 그냥 고집하다 보면 땀나잖아요. 이게 땀나는 것은 열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땀으로 빼는 거예요. 땀으로 빼고. 근데 이 암세포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암세포는 혈관이 별로 없어요. 열을 못 빼내. 정상세포는 혈관이 많아가지고 착착 다 빼버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주더라도 정상세포는 손상을 안 받고 암세포만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국부적으로. 옛날에는 단독은 전체적으로 40도로 갖다 높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주파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고주파 원리가.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42.3도로 주면은 암세포를 괴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그 아보도르가 말한 이 1도로 올리면 면역이 100% 올라가는데 이걸 하면서 체온을 같이 올려버리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주는 열이 체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체온을. 그래서 보통 한 38도 정도만 넘어가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나요. 상당한.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고주파 이거 단독으로 하면은 그렇게 열이 많이 체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써요?
근적에서는 가닥이 끄적한 거예요. 근적에서는. 요게 우리 지금 하나 큰 통이 있잖아요. 통에. 그게 근적외선이에요. 이거는 RF가 아니고 고주파가 아니에요. 이건 근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주면은 체온이 보통 한 38도에서 39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숯가마 가가지고 숯가마 자주 가본 분들이 있어요. 숯가마 가본 분. 한 번도 안 가본 분. 예, 숯가마도 안 가봤구만. 암이 있다면. 암이 있는 분들이 저쪽에 저 가평이나 이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맨날 낮에 숯가마 가요. 근데 숯가마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왜 가봤냐고 물었냐면 숯가마 들어가면은 열이 많이 나잖아요. 답답해. 근데 어떤 숯가마에 가면 열은 나는데 머리는 시원해. 그 숯가마 가본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 응? 숯가마 속에다가 다시 옛날에는 숯가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문이에요. 안에다가 숯 내가지고 막 땀이 나잖아요. 찜질방 개념이에요. 찜질방이나 숯가마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5분만 있으면 막 숨이 차. 답답해서 못 있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은다고요. 딱. 그러면 머리는 시원해. 몸은 막 뜨끈뜨끈해지는데 머리는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몸에 그 땀은 막 쫙쫙 흐르는데도 머리가 시원해. 우리 지금 저 전신 온열이 딱 그거예요. 뒤에 문을 열어놨어요. 뒤에.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모기야만 열이 올라가고 목 위로는 열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신 온열을 같이 해주는 이유는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은 없어요. 지금 우리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전체적으로 열을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고주파가 암세포를, 그게 두 가지를 RF하고 근적외선을 같이 쓴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고주파를 하느냐? 모든 왕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그 열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 금속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허리 같은데, 우리 허리 뭐 부러져가지고 쇠로 박아놓은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팔에 가다가 뭐 금속 넣어놓은 사람들, 이런 거. 근데 내가 지금 배에다가 고주파를 하고 있는데 팔에 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닿는 자리만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있으면은 벌써 알아요. 딱 여기 팔에 부러졌는데 특히 골반이 그래요, 골반 쪽에다가 뒤에 허리 있거나 아니면 인공 고관절 넣어놓은 사람들 고주파 모르고 고주파 하잖아요. 열 가자마자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반응이 나요. 갑자기 열이 팍 올라가면서 환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바로 나와요. 그 대부분 알아. 근데 금속이 있는 경우에는 못 해요. 금속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금속이 있는 경우에 못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피부에 어떤 분비물이 나는 병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못해요. 피부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게 우리 심장에 페이스메이커 달고 있는 분. 인공 심장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메이커. 이게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가끔가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뇌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들은 보면은 이 복수는 원래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복수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물이 대표지는 현상하고 똑같거든요. 물이 대표지는 현상하고. 그래서 복수나 흉수. 근데 이게 아주 많을 때 그래요. 조금 있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스텐트. 스텐트 중에서도 굵은 스텐트 있잖아요. 굵은 스텐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클립 같은 게 있는데, 클립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클립은 되게 우리 요즘에는 배 수술하면, 배나 폐 수술하면 다 클립을 써요. 우리 호치케스 있죠, 호치케스. 호치케스 같은 걸로 딱딱 집어버리거든요. 요즘에는 그걸로 수술을 대부분 다 하고, 우리 때는 일일이 다 꿰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꿰매는 게 별로 없어요. 클립 가지고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우발로 딱 잡고 딱 기계 딱 쏘면은 딱 클립으로 다 잡아버려요. 심지어는 요즘에 피부도 클립으로 다 잡아버리잖아요. 클립까지 찝어버리잖아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어때요? 아예 본드 발라버리잖아요. 본드 발라버려요. 본드 할 정도로. 그런데 클립은 아주 가늘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다고 되는데, 스텐트 중에서도 굵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이게 뭐냐면, 우리 사진 찍어보면 하얗게 나온 사람들 있어요. 혈관이 있는 데가. 그게 그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그 혈관이 칼슘이 꽉 끼어가지고 찌꺼기 껴서 사진 찍으면 허옇게 보여요.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됐어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 이건 뭐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방사선 치료 중에도 괜찮은 거예요? 방사선이나 항암 때는 오히려 권장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 때 왜 쓰느냐? 항암하고 방사선 할 때. 이게 여러분들은 항암이 약물이잖아요. 약이 암을 죽인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게 방사선이 암을 죽인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네. 천만에. 안 그래요.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항암제가 들어가지고 산화물을 만들어요. 산소를 때려, 산소를. 방사선도 산소를 때려서 산화물을 만드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산화물. 산화물을 만들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가 없으면 산화물을 못 만들어요. 산소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암 있는 자가 이런 산소를 항암하고 방사할 때 산소 공급을 해줘야 돼. 그 산소 공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 우리가 공기는 바깥에서 들이마시는데 우리 암 있는 데까지 산소 공급을 하려면은 혈관이 있어야죠. 혈관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암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나 겉에만 혈관이 가지 안에는 혈관이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항암을 그 독한 항암하고 방사선을 한 번에 안 하죠. 여러 차례 나눠서 하죠. 나눠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깊게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이 안에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암이나 방사선은 치료가 양파 벗기기다 하는 거예요. 한 겹씩 한 겹씩 벗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요 한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겹에서 이 안에 껍질 벗기고 이러다 보니까 항암 횟수가 많고 방사선도 막 20배, 30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혈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한 껍질 벗길 때 좀 더 깊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혈관은 일정해. 그러면은 이 혈액에 있는 산소를 갖다가 많이 공급해 주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혈관을 늘려주는 방법이 밖에 없는 거예요, 혈관은.
그럼 혈관을 늘려주려면, 혈관이 늘어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수액제를 준다고 해서 혈관이 안 늘어나요. 그럼 뭐예요? 열이 최고예요, 열이. 우리가 얼굴에 아까 내 이야기 했잖아요. 얼굴에 따뜻한 데 가면 얼굴이 불구적적이 변한다. 혈관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혈관은 열이 들어가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열을 늘려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연세대학에서 고주파를 방사선하기 직전에 고주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암이나 고주파는 항암이나 방사선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이게 유럽은 거의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고주파를 하는 이유가 그 용도로 같이 많이 써요. 그 용도로. 그래서 되게 항암이나 방사선 할 때 하기 전날, 그 다음 하는 날, 그 다음 날까지 유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항암제가 들어가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게 3일 효과가 나요. 72시간 효과가 나요. 72시간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72시간 안에 해주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해주면, 아니, 고주파를 해주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방사선이나 항암 때는 고주파를 같이 하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좋은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떤 환자들 그러잖아요. 나는 고주파를 하고 나면은 막 기분이 안 좋고, 예? 오히려 몸도 더 찌뿌둥하니 또 다운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열이 나면은 열을 즐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몸 안에 열이 몽땅 들어오면 안 좋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열이 들어오면 방어를 해요. 열이 올라가면. 그게 HSP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고주파를 매일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HSP, 히스쇼크 프로틴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열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쓰지 않고 열이 난다는 것은 그때는 뭐예요? 감염된 거예요. 감염되면 열이 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열이 난다 그러면 감염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이 열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쇼크 프로틴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저항을 해. 그러면 열 효과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를 하면은 하루는 무조건 건너뛰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게 효과가 하는 게 48시간 효과가 지속돼요. 48시간. 48시간 지속이 되니까 이 동안에는, 여기에 떠 있는 동안에는 해야 효과가 별로 안 나. 그러니까 여기 48 동안 효과가 사라질 때, 이 물질이 몸에서 다 빠져나갈 때, 나가고 난 후에 또 고주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에 한 번, 최소한 이틀을 띄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이게 요 물질이 만들어져요. 요 물질. 이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그래서 히쇼크 프로틴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저항이지만 치료는 방해예요. 치료에 대해서. 방해예요. 그래서 48시간을 띄우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해서는 안 될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암 환자든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하고 나면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은 고주파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우나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은 열이 들어오면 짜증나. 하지만 나는 내 머릿속은 짜증이 나지만 내 몸 안에서는 훨씬 더 암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니까 나는 고주파만 하고 나면은 막 기분도 안 좋고 몸이 찌뿌둥하고 막 다운돼서 나는 고주파는 안 하고 싶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머리에서 느끼는 거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쓴 거 먹으려면 먹기 싫잖아요. 근데 어때요? 약은 이게 쓰다는 거예요. 써서 약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약 먹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고주파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달라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사상 체질로 따지면은 소양인들이 있죠. 소양인들은 열을 싫어해요. 여기 본인이 소양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좀 그런, 배경에 씨는 좀 그런 게 있어. 저런 사람들은 열을 싫어해. 열을. 소음인들, 그 다음에 태음인들, 이런 사람들은 열을 좋아해. 열이 들어오면은 다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좋아. 왜냐하면 본인 몸이 원래 차니까 그래. 원래 차. 소양인들은 되게 몸이 뜨셔. 열이 많아. 열이 많으니까 어때요? 열이 그 안에도 많은데 더 들어오니까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소음인들은 열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태음인들도 열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열이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고주파는 이런 원리로 해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찌푸둥하고 막 열 들어오면 나 짜증나서 안 좋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고주파 치료는 전문분 사립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형물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형물이 늘어나. 그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는 보형물의 양쪽에 이렇게 딱 사이즈를 지금 맞춰놨잖아요. 이렇게 맞춰놨어. 그러면 우리가 수술 안 한 쪽에 유방 사이즈가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형물을 요거하고 맞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주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쳐져요. 쳐지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쪽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보형물에는 고주파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 문제는 없어요. 해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그 주열기. 야, 주열기. 네, 주열기 고주파 못하는 사람들은 주열기 받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주열기도 해도 되는데 이제 단지 뭐냐면 깊게 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열기도 일종의 저게 원적외선에 해당이 돼요. 원적외선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원적외선이에요. 근적외선은 없어요. 근적외선은 아주 근적외선은 이게 함부로 하기를 어려운 거예요. 근적외선은.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원적외선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깊게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효과냐? 이것 자체가 깊게 들어가서 암을 죽이는 효과라기보다는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일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중에서 원적외선보다 주열기가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걸 알 텐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근적외선은 원적외선은 우리가 그냥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근적외선은 이게 잘못하면은 아주 고열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저것도 어쩌냐면은 저 장비가 특허가 뭔지 아세요? 근적외선 치료가 유럽에서 해켈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해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해켈. 요 장비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워낙 열이 많이 나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열을 떨치는 방법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잖아요. 내가 독일 가서도 독일 가면은 이 장비를 환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요.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나와요.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비에는 뭐냐면 밑에 우리 고주파 하는 분들 봐요. 저 장비에 가면은 요 파이프가 있어가 여기 방울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물방울 같은 게. 물이에요, 물. 이 안에 물을 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근적외선에 열을 떨쳐요. 이걸 조절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듯이 이런 주열기를 해서 이런 것을 열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장비로밖에 쓰지는 못해요. 그래도 거기서 많이 깊게 들어간다고 말을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깊게는 못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려면 최소한 15cm 들어가야 돼요. 15cm 정도까지. RF가 들어가는 게 15cm예요. 근적외선도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요. 근적외선. 근데 이제 근적외선은 열 조절이 문제예요. 열 조절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치료가 더 중점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야 되는지가 항상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들이
그 전자파도 우리가 너무 검증이 안 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이 전자파는 되게 이제 우리 가전 제품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저런 장비들은 그 자체가 RF라는 이게 파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자파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 가전 제품은 자장에 의해서 전자파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제일 문제가 된 게 뭔지 알아요? 전자파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왜 핸드폰? 요즘에 젊은 층에 구강암, 그 다음에 뇌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엄청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핸드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자파가 많거든. 그 가전제품들, TV라든지, TV.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핸드폰은 이어폰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어폰으로 쓰면 핸드폰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예? 근데 대부분 핸드폰이 귀에다 바로 대잖아요. 이게 1cm 이내거든요, 1cm 이내. 전자파가 나올 수 있는 게 1cm 이내. 그럼 1cm만 띄우면 되는데 1cm 띄우고 한 사람 있어요? 다 붙여버리지? 그 전자파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어폰을 쓰면은 전자파가 없지. TV, 그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안 좋은 게 이제 전기장판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고주파가 예전에는 사이클이 있어서 몇 번을 뭐 24번, 36번 한 다음에. 근데 그거는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것을 누가 했냐. 그 만드는 기계 회사에서,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거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사이클을 12번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16번으로 바꿨다가, 예? 그 다음에 그때는 그래가지고 3사이클 이상, 3사이클만 해라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18번 해가지고 3사이클을 바꿨다가 지금은 제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환자들이 원하니까 프로토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